한참,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뜨겁게 떠오르기 시작한 외국 쇼핑몰 상담센터. 그곳은 항상 바쁘고 활기 넘쳤다.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꽤 오래도록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상담원이었다. 작년, 그야말로 폭탄 같은 신입이 하나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민지. 가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였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다. 우리와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어린 나이.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다독여 주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성장은 더디고 또 더뎠다. 결국 그녀는 고객들의 거친 항의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음성 상담에서 채팅 상담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생각했다. 아직 어려서 그래. 경험이 없어서 배움이 늦는 거겠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점심시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식사를 할 때였다. 우리는 익숙하게 수저와 물을 세팅하며 막내인 그녀를 배려했다. 그러나 그녀는 멀뚱히 앉아서 스마트폰만 쳐다볼 뿐이었다. 어쩌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생각했던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나보다 10살은 많은 선배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그녀의 손은 이미 젓가락을 쥐고 있었다.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씹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말을 쏟아냈다. 입을 가리는 법도 음식을 다 삼키고 말하는 법도 몰랐다. 음식물이 그대로 드러난 채 이야기하는 모습은 밥맛을 뚝 떨어뜨렸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자리에서 폰을 보며 당당하게 양치를 했다. 치약 냄새가 진동하는 사무실에서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에 모여 앉아 다 같이 마시는 커피를 마실 때도 그녀는 컵을 씻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자리에 놓인 컵을 치워주었지만 우리는 곧 지쳐갔다. 그녀에게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우리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의 회식 자리.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고기를 굽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녀는 한 번도 집게를 들지 않았다. 우리가 구워준 고기를 가장 많이 그리고 맛있게 먹는 사람은 그녀였다. 나이와 직급을 떠나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보다 못한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씨, 다음에는 우리가 힘들면 민지씨가 좀 구워줄래요?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제가요? 어차피 언니들이 잘 굽는데 굳이 제가 왜 구워야 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와 밥을 먹기도 싫고 말을 섞기도 싫었다. 회식할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제외한 채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가와 왜 저만 빼고 약속 잡으세요? 저도 같이 가요.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때부터였을까? 그녀는 입버릇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 진짜 이 회사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그만둘래요. 그녀의 말을 듣는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제발 좀 빨리 그만두어라.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결국 참다 못한 우리가 행동에 나섰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팀장님께 면담을 요청했다. 우리는 그동안 그녀가 했던 모든 행동을, 그녀의 무례함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팀장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팀장님께 불려갔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다. 밥을 먹을 때면 먼저 수저를 넣고 물을 따기 시작했다. 회식할 때는 묵묵히 고기를 굽고 사람들의 컵에 물이 빈면 채워 넣었다. 사무실에서 양치를 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양치를 하고 돌아왔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우리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그때 우리는 생각했다.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막내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전의 민지와는 달랐다. 수저를 놓는 것부터 양치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배려와 존중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쩌면 민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녀가 변한 척했던 것은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정한 변화는 강요나 압박이 아닌 자발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국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새로운 막내와 마주 앉아 점심을 먹으며 조용히 생각한다. 가정교육은 정말 중요하다.